저희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을 좀 보면은 우리 그 전현희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놀랐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의 눈엣 가시였던 이재명 변호사에게 죄를 몰아가기 위한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가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또 지금 전현희 의원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전현희 의원이 네. 발음이 그 약간 그렇네요. 그 전현희 의원이 네네. 이게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집단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집단 그러니까 이성을. 이렇게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쫓아나서 항변하고 항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리고 이 검찰들한테 구형을 압박할 이유가 있나요? 어. 니네 지금 구형 세게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번에 국감 때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문재인 사건 담당 검사들부터 마구잡이로 막 불러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개인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으로? 정치 권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지금 입법이라는 권력이 민주당이 너무나 악용하면서 거대해졌다. 그렇죠. 검사도 쥐락펴락하고 사법부도 쥐락펴락하면서 지금 탄핵하겠다, 니네들 수사하겠다, 국감장에 부르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사건건이 이거 헌법에 잘못됐네. 자기네들이 정작 헌법에 잘못된 위배된 행동을 다 하면서 그렇죠. 지금 정당한 제2요구권조차도 쓰지 못하게 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심하면 특검하자고 하고 있고 탄핵을 외치고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이러한 행태들을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이걸 긴 시간 지켜보시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정말 민주당의 이 집단 이성을 잃고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개딸들을 제외하고. 그럼 이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상한데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혹은 또 이원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검찰 수사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떠들지 말고 재판 결과 봐라. 재판 결과 보면 될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이재명을 옹호했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지금 민주당이 자멸하고 공멸하는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니 이게 선거 보조금이 한 424억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거 토해내는 순간 공직선거법인데 이제 그거는 토해내는 순간 민주당이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천막 당사 생활을 해야 된다. 예, 당사 팔아야죠. 예, 당사가 팔아야죠. 예. 재작년에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팔아도 한 100억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뭐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좀 내고. 아니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은 저기 그 DJ 사저할 때 뭐 자기 그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하더니 요즘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이 일단 말이 앞서고 말이 거짓이 앞서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것들이 이거 430억 토해낸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 공당에서요. 공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천막조차도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들이 주관적인 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될 곳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맞고 감옥이 당장 안 된다면 천막이 더 어울린다. 네. 예전에 그 뭐죠 여기에 그 단식 투쟁할 때 네네네. 천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천막에 있었죠. 그게 국회보다는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시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렇게 수염도 잘하고 자연인의 모습으로 사시는 게.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검사 사칭의 이제 그 최초로 PD, 그 PD가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무 뜻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저희 뭘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통령이 여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하위직까지 하면 한 3천자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엄청나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12,000자리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6만 자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사인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거를 사실은 정말 주요 보직이 아니라고 하면 최고 결정권자들이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음. 예, 그리고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가 저기에서 있다. 저게 뭐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의혹을 던지려면 저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듯이 던져서는 안 돼요. 어. 민주당은 항상 저런 식이에요. 그냥 선동이에요, 저거는. 네, 선동이에요. 네. 그냥 선동하면서 사람들이 추론하게끔 하고 추정하게끔 하고. 음. 근데 이런 선전선동을 정말로 이게 악의적으로 해서 국민들 갈등을 계속 유발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들어가면 딱 저것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저런 것만. 네. 전현희 의원도 발음, 되게 참 발음이 어려워서 이게 어려워요. 현희 의원 하면 네네. 쉬운데 전이 들어가면 이게 발음이 전현희가 돼가지고 현희는 쉽거든요. 네, 현희 그쵸. 의원님. 네, 현희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미스테리한 게 되게 그 수재였거든요. 의대랑 이제 그 사법고시를 둘 다 된 되게 수재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지 원래 저랬던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이라는 곳의 정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여야 할 거 없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막상 배지를 달고 보니까 참 이거 못할 짓이구나. 아. 이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 썩었구나 해서 이 곳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이 안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이 안에서 젖어서 여기가 이런 곳이라면 나도 기꺼이 이렇게 변해서 살아남아보자 하는 분도 계신데 민주당엔 제3회 세 번째 부류가 많은 것 같다. 네. 나도 그러면 같이 더러워지겠다. 더러워지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떠한 목소리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이거 지존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지금 절대 권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의 비판을 할 용기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당 내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면 다들 침묵하거나 그나마 지금 부동의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사람들 위기의식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죠. 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무너지면은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한꺼번에.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왜냐하면 22대 총선 자체가 이재명의 사람들로 지금 이게 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정치적 영향력을 잃는다, 유죄 판결이 난다라고 판단되면은 이게 뭐 전통적인 민주 세력이라고 하든 아니면 친문 세력이라고 하든 누군가가 권력자가 친명이 아닌 다른 쪽에서 나올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 사람들 공천 되겠습니까? 23대 당연히 안 되죠. 줄줄이 다 죽는다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의 결백을 증명해서 이재명이 살아야 그 옆에 기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기생을 할 수 네. 있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본체가 죽는데 기생이 되나? 본체가 죽으면은 기생이 안 되죠. 본체가 네. 죽으면 결국에는 기생충들이 본체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이 나면 이 사람들이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네. 나쁜 놈 맞더라 하면서 같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정청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추미애도 요즘 잠잠한 거 보면은 요즘 조금 추미애 뭐 하나 찾아보니까 또 군 그 장성들과 관련된 뭐 복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또 뭐 자기 그 아들과 관련된 논란 때문인 건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들과 네. 관련된 논란을 잊게 하려면 군대 얘기를 안 꺼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은 뭐 학교들을 좋은데 나온 것 같은데 머리들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본인 아들 의혹을 지금 무마시키고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지게 하려면 그렇죠. 군대 얘기를 본인은 안 꺼내셔야 된다라는 조언들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잊혀지고 싶으시면 네네. 더 이상 발언을 안 하시면 됩니다. 발언 안 뭐 하면 영화 된다. 찍고 이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슬기님께서 김민수 대변인님 접신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대변인님께서 유창훈 이제 그 판사의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소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입장에서도 구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바로 선입견이다. 녹취록이 짜집게 되는데 녹취록이 그걸 짜집게 듣고 됐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진짜 아니 판사님이 설마 녹취록의 원본도 듣지 않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자기 뇌피셜입니다.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이게 아프시다. 네. 이분이 원래 저쪽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네네. 2019년, 20년도에 지금 갑자기 그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당이 지금 저런 사람한테 공천을 줬던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죠. 또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우리 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받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뭘 믿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그렇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불과 지난 대선 때 이현주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서 그렇게 열심히 또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같은 사람은 이제 딱 윤석열 정권 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자리 하나만 줬으면은 국민의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딱 그냥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 분당에 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만남들도 몇 번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 분당 사십니까? 네네 분당 파크뷰 삽니다. 네. 아 진짜요? 네네네. 저기 용인으로 집이 돼 있던데. 그럼 이사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어, 선거에. 이사 이번 갔거나 선거로? 전세를 얻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월세를 얻거나. 원래 그럼 파크부에 네, 살던. 원래 파크뷰에 살았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악한 감정을 제가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도 우리 당 의원이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하는 행태들은 이거 정말 너무 잘못됐다. 여기에서 내가 내 공천을 위해서 이 당 저 당을 이렇게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먹던 우물에 이렇게 침을 뱉고 나가면 되느냐. 근데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이익은 분명히 이재명한테 있는데 그럼 그쵸. 이재명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짜집기가 됐으면 짜집기 됐다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짜깁기가 원본이 이런데 됐는지. 뭐 이렇게 짜집기 했다. 이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절대 못 합니다. 못하죠. 예, 영원히 이현주 못하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창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있었을 때 많이 또 도왔었었는데 그때 이제 도우면서 느낀 게 이분이 그 1시간 반 정도를 인터뷰를 하면은 정말 대화 지분이 한 98%입니다. 98%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은 좀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약간 좀 희한한 사람이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 주변에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봐도 평이 참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현주 전 의원 아니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발언을 논외로 해도 된다. 그냥 이게 기사의 지면도 아까운데 다 일일이 실지 마라.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속보는 지지자한테 손은 들고 있다 뭐 이딴 지금 기사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저 손 흔들고 있는 손모가지에 지금 수갑이 채워져야 될 텐데요. 참 진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꽤 아니네요. 표정에 여유가 있지는 않네요. 손 흔드는 것도 되게 좀 사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좀 하얗네요. 구형이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